뭐 전통시장에 가면은 어르신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혀를 내두르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5일장이 들어선 이 재래시장 거리를 천천히 걸어다니던 할머니가 노점 안으로만 들어가면 몸집이 이제 굉장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재래시장의 모습인데요. 지금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노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서 뭔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들고 그 노점을 빠져나가는데 지금 재래시장 곳곳에서 이 할머니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뭔가 좀 수상해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이 할머니, 아까 그 노점 안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 모습이 지금 곳곳에 찍혀 있는데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뭐 전통시장 한두 번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낮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발길로 북새통을 이루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저 모습이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그 범죄 현장이 지금 고스란히 찍혀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1963년부터 이 소매치기 또는 절도 범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그 범죄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가 22범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누범이 겹쳐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감옥 안에서 보낸 시간만 한 30여 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9월에 복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인 얘기는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지팡이를 짚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이 어떤 소매치기나 절도를 할 것이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소품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 주위 사람들이 경계를 다 이제 풀어버리는 그런 그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절도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걸어가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지팡이를 상대의 경계심을 푸는 그런 하나의 네. 어떤 그 소품으로 사용을 했다. 네. 즉 순간적으로 포착을 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아주 이제 경찰이 CCTV를 분석해보고 저것은 아마추어보다는 상당히 프로의 냄새가 난다라고 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상착의를 비교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 영상을 보시면요. 노점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돈을 훔치고 달아날 때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 황급히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수의 수법으로 전통시장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돈을 슬쩍 한 것 같은데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이 할머니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50만 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네.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50만 원.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이 수법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의 방심한 틈을 타서 이런 수법, 범죄 수법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살 초반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전과는 한 22범입니다.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절도 행위를 누범에 겹쳐가지고 징역을 한 30여 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경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과가 22범입니다. 이 70대 할머니를 검거할 때 경찰도 뭔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뭔가 수법이 신출귀몰하다. 뭔가 이른바 시쳇말로 프로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과거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고 CCTV도 돌려봤을 것 같은데 장 교수님. 예. 1963년부터 절도에 손을 대기, 절도의 범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평생 절도를 해서 어쩌면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또 그 징역살이를 한 기간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의 그러니까 70세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상당히 노령입니다. 아마 이
할머니에게는 다른 생계 수단을 생각할 여지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인데 네. 실제로 이번에 잡힌 다음에 본인의 얘기는 이거예요. 생활고에 시달렸고 게다가 혼자 살고 징역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게다가 고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급이나 이런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네. 지금 본인은 살기 위해서 또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네. 물론 절도 행위가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네. 뭐 그리고 이 할머니가 지금 갑자기 고령돼서 절도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젊었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고령이어서 수급을 못 받아서 했다라는 건 사실은 합리적인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사례를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네. 다른 케이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회개하고 잘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활고에 겪는 게 또 현실이라면 네.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또 뭐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전과가 22범입니다. 1963년부터 첫 범죄의 이 늪에 빠져들어서 전과가 22범, 누범이 되면서 즉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게 가중이 되면서 무려 30년 가까이 인생의 한 조금 과장을 하면 한 절반 정도, 지금 70대니까요. 한 절반 가까이를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하나 짚어볼까요? 이 70대 절도범, 이 할머니의 말을 들려보면 고령이면서 수급자, 정부로부터 나오는 수급자 혜택 이런 걸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전과가 있으면 혹시 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됩니까? 혹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죄는 죄고 또 벌은 벌이거든요. 네. 그래서 죄를 지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복지 혜택이나 제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따라서 이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동일한 거의 유사한 그런 그 종류의 범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도 행정이 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네. 그런 그 증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물론 사후적으로 그 응보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그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그 사후적 네.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물론 수백 년 동안 근대 형법 체계에서 고민을 해왔지만 뚜렷한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게 개인의 잘못인지 사회의 잘못인지 아니면 뭐 모두의 잘못도 아니고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네. 또 형법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물론 딱한 사정이 있는지는 경찰이 꼼꼼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다 어렵다고 이렇게 절도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에 쉽게 손대서 그렇게 편하게 생활고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70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하라고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변에 보면요 어르신들 폐지를 주어서라도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사시려고 하는 어르신들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이거 너무 나쁜 거잖아요. 악랄한 거잖아요. 사실 이 할머니의 말 속에 이 할머니가 왜 젊어서부터 범죄를 저질렀냐에 대한 가장 키가 되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아하. 이 얘기는 이 할머니가 20대 때도 했을 때고 30대 때도 했을 때고 40대 때도 했을 때고 50대 때도 했을 때고 아마 할머니가 잡혔을 때마다 했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네.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네. 죄책감도 있을 수 없고 바뀔 수도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요, 오윤성 교수님. 자, 우리 피해자분들이 정말 더 숙연케 하는 게요. 이 70대 절도 할머니의, 소매치기 할머니의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오히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선처를 호소하고 있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나마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훈훈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절도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 자체가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이 재래시장에 있는 그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좀 그 훈훈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찰에서는 지금 이제 여죄 수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 것이고요. 지금 드러난 것만 3회 정도 나왔지만은 150만 원 절도한 거 이외에도 또 다른 절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같아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명절을 앞두고 이제 시장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이제 보니까요. 예, 22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특히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또 네. 특히 이제 그 현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아. 하는 그런 어떤 그 취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쪽을 찾으시는 그 우리 그 일반 시민분들은 이번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요. 봅니다. 어쨌든 전통시장에 이제 장을 보러 많이 나가실 거예요. 명절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꼭 이 핸드백은 자신의 품 안쪽으로 매는 그런 개인적으로도 예방하는 방법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